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오늘 중국의 3중 전해가 끝나고 전일 중국 증시가 조정에서 벗어나서 반등한 점을 볼 때 중국의 긴축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코스피는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1990선을 회복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오름세입니다. 네, 무엇보다 어제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네.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코스닥이 2% 이상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등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제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닌지, 단지 그냥 변동성 구간일 뿐인지 말도 많은 상황인데요. 잠시 뒤에 모두 분석해보고요. 앞으로의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화요일장 현재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으로 60일 이평선에 도달을 했고 또 코스닥도 500선이 좀 위태로운 수준까지 밀리면서 어제장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중국 3중 전해가 종료가 되면서 이 긴축 불확실성이 해소돼 이것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런 뉴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좀 반등을 하면서 어제장 얽힌 매듭을 좀 풀어볼 수 있을까요? 코스피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미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오름세로 장 초반 출발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에 1% 가까이 상승하면서 7일 만에 반등을 성공했는데요. 1990선 회복한 모습, 현재는 17.33포인트 오르면서 1994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움직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동향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흐름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쌍끌이 매수 나서고 있고요. 기관 75억 원, 외국인 174억 원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장 매수했던 개인이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26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우의 움직임도 참 좋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내 상승 반전하면서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장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정점을 찍으면서 어닝 쇼크 발표가 참 많아서 그래서 이 패닉 셀링이 연출되면서 어제장 우리 2% 가까이 빠지면서 코스닥 무너졌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힘을 내서 상승 반전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52포인트 상승하면서 508선에서 움직임 거래되고 있는데요. 500선 오늘 지켜낼 수 있을지도 주목하시면서 마감 시황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소 시장과 비슷한 그룹 연출되다가 현재는 개인과 기관만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76억 원, 기관 5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만 나홀로 14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삼성전자 좋은 흐름을 보였죠. 이틀째 외국인들의 러브콜에 오늘장에도 2% 가까이 급증하면서 14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과 마찬가지로 현대차 3인방 혼조 양상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은 빨간불을 켜면서 지수 상승 이끌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만 파란불을 켜면서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위에서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22% 상승하면서 9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오늘 눈에 띕니다. 조선주 흐름 좋은데요. 2% 가까이 급증하면서 2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사흘째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램시마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4% 가까운 이 상승세 보이면서 4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오늘 상승 반전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 가까운 급등세 39,8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홈쇼핑주 파란불 켜면서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 오늘 좋은 흐름입니다. 빨간불 켜고 있고요. CJ E&M 어제 매각설에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하락 반전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J는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61,1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환 시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한 달여 만에 이 환율이 1,070원대 회복하면서 장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율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하락 반전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14일에 제넛 앨런의 인사
시가청문회가 이벤트가 열려 있는 만큼 당분간은 1,070원대에서 관방세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원 30전 하락한 1,070원 20전의 거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10시에 따끈따끈하게 떠오르고 있는 탑10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ENM 꼽아봤습니다. 어제 전일장 이 게임 매각설에 급락을 했죠. 13% 이상의 급락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하면서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나 했는데요. 지금 다시 하락 반전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32% 빠지면서 31,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CC입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 발표가 됐는데 어닝 쇼크로 발표가 되면서 오늘 3%대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4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이 올라와 있습니다. 회생 절차 종결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세인데요. 보호예수 해제로 이틀째 하한가 보이고 있습니다. 14% 가까이 빠지면서 2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4거래 연속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램시마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이 되면서 오늘 4%대 급등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2,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JS전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1,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는 설에 장 초반은 10% 이상 급락 중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5% 이상 빠지면서 3,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 락앤락입니다. 최근 들어서 락앤락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부진한 탓에 이틀 연속 하한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45% 빠지면서 2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태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 움직임입니다. 실적 회복 기대감에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33% 상승하면서 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덕산건설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카타르 알타파 그룹의 피인수설에 기대감이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14% 가까이 급등하면서 6,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웰메이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파산 신청 취소로 3거래일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됐지만 급락 흐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빠지면서 1,97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왔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죠.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는 증권가수의 호평 속에 오늘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3% 가까이 급등하면서 2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장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의 발빠른 전략을 통해서 시장 전망과 전략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장을 이끌고 있는 오늘장 키워드는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전일 코스피는 엿새째 하락했고 코스닥은 2% 넘게 급락하면서 50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1% 넘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GDP 성장률과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예상보다 일찍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출구 전략에 대한 불안감이 일시적인 변수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3분기 실적 부진 영향으로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장에서도 소외됐던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전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실적 전망 역시 밝지 않아 반등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상황이란 분석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배당 투자를 고려한다면 예상 배당 수익률을 먼저 보되 기업과 실적, 밸류에이션, 증시 흐름 등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증시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IM투자증권 여의도본사 영업부의 양태준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가지 키워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코스닥이 2% 이상 내리면서 당황하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대리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전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48% 정도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글로벌 증시와 코스피 시장의 안정적인 흐름 보인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우선 수급 불균형에 기인했다는 이제 판단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우선 IT 부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는 빠르게 증가한 코스닥 공매도 동향에도 나타났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의 매도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또 펀드 환매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매수 주체가 실종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소형주 설정액 같은 경우는 일반 주식형 펀드와는 달리 금융위기 이후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이제 9월부터는 가파르게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9월 이후 나타난 중소형주 펀드 환매 규모는 설정액이 14.4%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펀드 내 현금 비중 또한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라는 사실은 수급 불균형 현상을 확대시켰는데요. 펀드 환매의 원인은 결국 가계의 현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의 신용 잔고가 코스피와 달리 높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의 전략은 이제 위험해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전일 나란히 신저가를 이제 돌파한 LG전자, LG디스플레이인데요. LG그룹의 대표적인 전자 계열사의 LG전자, LG디스플레이는 이제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 부진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내년 실적 전망 역시 밝지가 않아서 반등 모멘텀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강세장에서도 힘을 쓰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실적 때문입니다. LG전자는 지난 8월 야심차게 내놓은 스마트폰 G2의 효과가 우선 나타나지가 않고 있고요. 이에 따라 3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LG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50% 이상 급감한 2,178억 원에 그쳤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부분입니다. 또한 MG사업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도세에 인해서 또한 약 한 12만 주 이상 매물이 나와서 이제 급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제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선 이번에 G2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이를 시작으로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휴대폰 사업의 턴어라운드 실적이 내년부터는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3분기는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을 내놓았지만 이제 의미에 부여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향후 부정적인 전망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애플사의 신무대 패널 수요 부진과 또 산업의 전반적인 재고 부담으로 인해 4분기 영업이익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투자 심리를 약화가 되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가는 지난 11주일간 11% 정도 급락을 하였습니다. 4분기 어닝 쇼크와 1분기 적자 전환의 가능성의 우려에 이제 현 주가에 이제 많이 급락을 하였는데요. 따라서 LG 디스플레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투자분들이라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수준에서는 접근하신 건 나쁘지 않지만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이제 배당주입니다. 이제 시기상으로 배당주에 투자할 때가 왔는데요. 한국 기업은 대부분 12월이 결산법인데다 올해부터 기존 3월 결산법이던 증권사와 보험사들도 대거 12월로 결산일을 바꾼 만큼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증시에서 대장주 삼성전자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배당도 투자 매력이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배당금 증가로 코스피 200 배당 수익률이 0.15% 높아진 1.18 정도 수준으로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는 배당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당주들은 이제 배당이 확정되기 2달 전부터 이제 고배당 주식들이 주가가 오르곤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틈새 장세 투자 수단으로 유용하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배당주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을 지닌 자산이기 때문에 자본 차익과 배당 수익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배당 기준이 다가올수록 배당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시가 배당률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 수익을 기다리는 전략보다는 차익 실현에 나서는 적극적 매매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미국이나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시중금리가 낮을수록 배당주가 다른 주식을 압도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시장도 선진국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통신과 기간산업 주식들이 두드러지게 상승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금리가 높아지기 힘들기 때문에 배당주의 매력은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자본 차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가 변동성, 향후 추가 상승 여력, 밸류에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배당주에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SK텔레콤과 GKL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현 주가가 기말 배당 수익률에 약간 3.74% 정도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대표적인 KT가 배당주인데 이 KT 배당에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SK텔레콤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당 시즌과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맥커리 인프라도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 2회 6월이나 12월 배당을 실시하며 주가 또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 시즌과 관련한 종목들 전략 알아보면서 네. 관심 종목으로 GKL, SK텔레콤 등을 주셨습니다. 네, 코스피의 코스닥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1% 넘게 나오면서 510선에 바짝 다가섰고요. 코스피도 20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변동성 장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우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970선을 전후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하락세를 좀 멈추고 반등 시도 나오겠지만은 우선은 강한 모멘텀이 나타나기는 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전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로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1970선까지 밀렸습니다. 이제 코스닥 지수도 수급 악화로 이제 2% 이상 떨어졌는데요. 이제 국내 증시는 당분간 미국 이제 중앙은행의 조기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빌미로 변동성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코스닥에 좀 접근을 좀 신중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12월을 진입하면서 급작스럽게 이제 반전된 시장 심리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욱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주와 코스닥은 추세에 탈 조짐이 뚜렷해 투자에 주의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대형주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제조업, 운수업종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3분기 실적 불확실성을 먼저 덜어내 강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와 IT, 자동차 등 경기 민감 대표주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과 또 푸틴 대통령의 방안에서 유라시아 철도 산업이 이제 다시 기대감이 제보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태양광업과 또 철도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접근할 때는 신중히 하고 코스피에서는 3분기 실적 불안감이 해소된 IT와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 덧붙여서 또 오늘 철도와 태양광 쪽에도 관심이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양태준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 지금 사볼까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의 정확한 가격 진단까지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효열의 이주식 쌉니까 순서죠? 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핫한 종목, 눈길이 가는 종목 그 첫 번째는 한국콜마입니다. 네. 중국 사업부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바로 어제장에서도 상한가 가까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단기적인 반등에 불구할 것인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격진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한국콜마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ABCNC라든가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던 그런 과거의 흐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올해 초반까지도 사실 35,000원까지 굉장히 높은 그런 주가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역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나 차익 매물로 인해서 굉장히 하락이 좀 깊어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일단은 그 펀더멘털로만 보면 한국콜마는 비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워낙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펀더멘털로 보면 좀 비쌉니다. 한국콜마의 흐름을 좀 보시면 한국콜마의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4,600억 정도 가량 됩니다. 그런 상황에 비해서 총 자산 규모는 한 2,600억 정도. 물론 성장을 하기 때문에 쫓아가겠습니다만은 현재 자산 가치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은 나쁘진 않습니다. 계속 매출이나
순이익이 좀 늘어나면서 한 250억 정도의 순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성장하는 건 좋지만 일단은 실적이나 자산 가치 대비해서 현재가는 좀 비싼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충분히 그런 그 비싼 그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거품이 좀 빠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2만 원 초반에서는 바닥을 좀 잡았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의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3중 전해가 또 마감이 되고 했습니다만 역시 내수 쪽에 대한 중국의 어떤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중국 사업의 고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 내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거래량도 좀 급증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최근에 소비심리 회복 조짐으로 인해서 기초화장품이라든가 기능성 화장품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콜마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내년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매매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좀 또 급등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매수 관심가는 역시 23,000원 초반 정도로 잡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박스권 흐름으로 본다면 2만원 선 정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사실 좀 지금의 주가도 박스권 흐름으로 본다면 높은 수준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최근에 또 성장성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관심가는 23,000원으로 초반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성장성이나 추세적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된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주봉의 흐름이라든가 또 그동안의 주가 흐름의 저항을 좀 감안했을 때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화장품 관련주죠. 올해 35,000원에서 한 23,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실적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한 35,000원 부근까지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로만 본다면 지금 가격대도 비싼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다만 내년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본다면 한 23,000원대 초반에서 잡아서 26,000원까지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네, 요즘 비행기표를 살 때 직접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보다는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파크가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라고 합니다.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만원대 흐름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5%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파크 현재 가격적인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인터파크는 지금 현재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으로 주봉 월봉의 흐름으로 보시면 계속 성장하는 회사라는 느낌이 듭니다. 계속 꾸준히 우상향, 급등을 하기보다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인터넷 포털사,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가 인터넷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역시 영업이익률이나 마진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인터파크는 가격적으로는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죠. 가격적으로 좀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을 보면 지금 한 6천억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인터파크의 흐름을 좀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인터파크가 온라인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총 자본이나 부채를 합쳐 총 자산 규모가 1조 6천억이 넘는 그런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가총액 정도로 본다면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가총액이나 자산 규모에 비해서 수익성이 그렇게 지금 순이익이 많이 나고 있지는 못한 부분인데 다만 지금 보시면 2011년까지 적자를 마무리하고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또 올해 굉장히 또 올해 3분기 특히 3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흐름들 3, 4분기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좀 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소비자 대상, B2C 대상으로 온라인 항공권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40%입니다. 1위 업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행 부분,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올해 투어 부분의 거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3%가 증가한 9천억 수준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이런 부분의 흐름들 때문에 계속 상승을 지속하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수급적인 면에서는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이
인터파크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점이죠.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사실은 매도 기조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만 인터파크에 대해서는 올해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종목을 그 전에 좀 골랐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실 때 조금 애매하실 텐데 일단은 매수 관심가는 지금 좀 오늘 올라버렸지만은 일단 한 10,000원 선 이하로 혹시 조정을 좀 받는다면 역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등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역시 10,000원 선 초반이나 10,000원 선 이하가 상당히 좋은 가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최근에 그 성장성이라든가 또 실적의 기대감들을 감안했을 때 또 성수기로 진입하는 여행 사업을 감안했을 때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외국인의 폭발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급 체크하시고 가격적인 접근은 10,000원대에서 해보시라는 조언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많이 내렸었던 한국콜만은 아직까지는 비싼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터파크는 오히려 싸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싼 것도 아니고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눈은 또 다른데요. 자, 그렇다면 이효열 멘토님이 보시는 오늘의 매력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계속해서 좋은 기업들을 서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마페인트라는 기업을 갖고 나왔습니다. 페인트 관련주인데 우리나라 KCC라든지 노루페인트에 이어서 3위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마페인트는 일단 건축용 페인트 시장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용 페인트 시장의 조기 진입이 성공이 되면서 굉장히 올해 급등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9월 달까지도 한 12,000원 선까지 한번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었죠.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조선주에 대한 흐름하고 좀 유사합니다. 조선주가 상승이 되면서 도료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인 페인트 업체들, 조광 페인트나 노루 페인트와 더불어서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친환경 페인트의 도입으로 인해서 중기 실적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펀더멘털을 좀 살펴보시면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금 상하페인트는 시가총액이 2,300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매출이나 실적을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매출액은 4천억에서 계속 꾸준히 상승하면서 올해 5천억 정도 수준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100억 원대 수준에서 200억 원대, 특히 올해는 또 300억 원대까지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가 상승했던 이유를 알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이익 측면이 좋은 모습이고요. 총 자산 규모도 한 4천억이 넘는 4,6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2천억 원대 시가총액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건축용 페인트의 1위 그리고 친환경 페인트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좋은 시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현재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흐름에서 본다면 역시 이제 그 상하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고점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수급적인 면에서 본다면 최근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체는 기관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좀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1차적으로 한번 급등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분석에서 보시면 자산 가치나 실적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지만 별로 비싸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는 충분히 대응할 만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 대응은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했는데 또 오늘 올랐네요. 그래서 일단 매수 관심가는 지금 10,000원 선 초반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10,000원 선 초반이라면 역시 한번 진입해볼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실적 호조라든가 기관의 매수를 기대했을 때 정고점 부근인 12,000원 선으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효열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은 삼화페인트였습니다. 10,000원 초반대에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9월 고점 그러니까 수준인 한 12,000원 정도에서 끊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중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삼중전회가 오늘 폐막되는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중국발 긴축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현재 지금 중국 증시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간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증시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100선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간망세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중전회 폐막 이후 어떠한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여부에 따라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10월 위안화 대출 잔액 증가액이 5,061억 위안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5,800억 위안을 밑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실물경제 유동성 기준이 되는 사회융자 총량 또한 시장 예상을 하회한 만큼 중국의 금융 긴축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인 부담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이번 주 비유통지 해제 물량이 411억 위안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금 비유통지 해제 물량이 시장에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꾸준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는 상승 모멘텀보다는 악재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국유기업 지분에 대해서 15%까지 민간 투자를 허용할 것으로 보이는 등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삼중전회 폐막 이후에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발표 이후 업종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그리고 의료, IT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삼중전회가 폐막하게 된 이후에 IT, 의료, 환경 쪽으로 업종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가치투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고 엄선된 가치투자 종목까지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네, 가치투자와 더불어서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 가치투자 종목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전에 가치투자에 대한 개념 한 말씀씩 해주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도움 말씀 주실 건가요? 예, 그동안 이제 HTS 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대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HTS에 나와 있는 부분만으로 가치 투자를 하기라는 조금 힘들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회사를 탐방을 다니면서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역시나 일반 직장이 있는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은 뭐 탐방은 힘들더라도 그래도 자세한 부분까지 보고서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일반 투자자분들은 HTS에 나와 있는 기업 개요, 기업 소개 부분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본다면 조금 더 가치 투자에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개인 화면을 보시면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 상장, 비상장돼 있는 모든 기업의 보고서가 총망라하고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가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캠트로닉스를 검색을 해서 지금 보고서를 잠깐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반기 보고서를 잠깐 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목차 부분에서 한 번씩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어느 정도 크게 도움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회사의 사업 내용 그리고 재무제표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데 사실상 옛날에 개별 기준일 때는 재무제표 부분만 봐도 어느 정도 회사를 어느 정도 손익이나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IFRS 연결 기준으로 이제 보고서가 바뀌면서 이제는 주석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석 부분은 제가 지금 화면을 잠깐 첨부 파일에서 지금 반기 연결 검토 보고서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주석 부분은 굉장히 긴데 이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회사에 대한 대부분적인 손익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웬만하면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HTS에 나와 있는 기업 개요뿐만 아니라 지금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한 주석과 그리고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의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가치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HTS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은 네.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기업의 사업 보고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오늘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들고 나오신 가치 투자 종목 어떤 종목인지 참 궁금한데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두산 엔진이라는 기업입니다. 두산 엔진 말 그대로 엔진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엔진이 아니라 선박 엔진을 건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매출 비중으로 하더라도 95% 이상이 선박 엔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일 선박 엔진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박 엔진이기 때문에 역시나 조선 업황의 회복이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첫 번째로 가져왔는데 조선 업황의 회복 제가 이 시간을 들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과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동량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선 업황이 굉장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오늘 장에도 뭐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해서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 좀 2%대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선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역시나 그에 따라서 선박 발주에 이은 엔진 발주가 뒤이어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황의 회복은 두산 엔진의 수주 모멘텀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상반기나 내년 그러니까 전년도 하반기 추진에는 1년치 수주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수주가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2년치 수주를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의 수주가 이렇게 풍부하다면 역시나 엔진 수주 또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조선 업황의 호황은 두산 엔진의 수혜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엔진의 수주에 본격적인 기대감이 실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상반기부터 상선 시장이 폭발적으로 수주가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산 엔진과 같은 조선 엔진사 같은 경우는 수주가 좀 미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선 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산 엔진 상반기 신규 수주가 1,3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분기에 327억 원 그리고 2분기에 1,000억 원가량을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박을 발주하면서 바로 엔진 발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박을 발주한 후에 건조가 진행되는 중간에 엔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차가 좀 발생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지연 시차가 발생하냐면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뒤에 엔진 수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상선 수주가 회복됐다면 이제 올해 하반기나 12월 달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엔진 수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두산 엔진 같은 경우도 3분기에는 신규 수주가 2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4분기에는 4천억 원 가까운 수주가 조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연간으로 보더라도 1조 원이 넘는 수주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엔진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가 본격적인 수주 모멘텀이 발생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수주가 나오기 바로 직전인 최근 시점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엔진 가격의 상승을 전망한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전 세계 엔진 가격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엔진 제조 캐파 중에 현대중공업이 전 세계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엔진 가격이 좀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의 수주가 4개월째 증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선별 수주도 가능한 수준까지 내년에는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엔진 가격을 현대중공업 먼저 차례로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엔진 가격이 현대중공업에서 올린다면 두산 엔진 또한 엔진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풍부한 수주 모멘텀과 엔진 가격의 상승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훈 멘토님께서는 지난 시간에도 현대미포조선 계속해서 매수하지 못한다면 적정 매수가를 계속 제시해 주시겠다 이렇게 조선업의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말씀하셨는데요. 두산엔진에 대한 가격적인 접근 어떻게 세워볼까요?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뭐 만 원 이상, 그러니까 11,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000원 중반대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업종이 최근에 뭐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사실상 실적은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세를 겪었는데 이미 이런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은 주가에 전부 녹아들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원 중반대 이 가격은 충분히 편입이 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는 뭐 오늘장 뭐 2%가 넘게 방송 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편입가가 좀 낮은데 9,300원 부근 정도면은 편입을 좀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산엔진 같은 경우도 만약에 편입 시도가 안 된다면 10,000원 이하권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네. 부가 설명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13,7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도 아니고 14,000원도 아니고 왜 13,700원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산엔진과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은 뭐 현대중공업과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 사업부도 있고 그리고 중공업 사업부도 있고 엔진 사업부 여러 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 비교가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디젤 엔진을 건조하는 설계와 건조를 하는 만사와 좀 비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적인 뭐 선박 엔진 제조 그리고 선박 엔진 설계 글로벌 1위 기업인 만사 같은 경우는 지금 PBR 1.5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만사와 똑같은 PBR 밸류 측정을 받기에는 조금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만사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PBR 2배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절반 수준인 PBR 1.2배까지는 좀 받아도 무난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 1.2배 수준인 13,700원까지는 1차 목표가로 지정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은 8,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치 투자주는 두산엔진 말씀하시면서 9,300원 매수가 가능하지만 10,0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해볼 만한 가격 접근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목표가는 13,7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뭐 2% 이상 급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두산엔진 9,300원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지난주 추천 종목의 수익률은 어떤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동국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에 지난주까지 담겨있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 테크잉, 인화전공, 나이스 정보통신까지 담겨있는데요. 캠트로닉스부터 인화전공까지는 10%씩 담으셨고요. 나이스 정보통신은 5%입니다. 현금 비중 65% 담겨있습니다. 현재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캠트로닉스가 13% 정도 수익을 내고 있죠. 10월 네. 1일에 담았던 종목인데요. 계속 보유해보자, 이런 전략을 내주셨고요. 뒤이어서 테크잉이 그 다음 주에 받아봤던 종목입니다. 약간 손실을 내고 있는데 한 6% 정도 손실입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보유해봐도 되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세 번째 종목이 인화전공인데요. 이 종목 살짝 손실입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안전하게 들고 가봐도 되겠다는 의견이시고요. 뒤이어진 종목이 나이스 정보통신인데요. 2.4%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0월 22일에 담았던 종목이고요. 지난주에 받았던 현대미포조선 매수 가격까지 오지 않는다면 일단 다시 한번 매수가를 제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좀 생각보다 강하게 갔습니다. 네. 이 종목들 모두 AS 받아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부터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관심 가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습니다. 조선업종들 정말 꺾이지 않고 잘 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매수 가격을 제시해 주신다면 얼마 정도일까요? 오늘 3% 뜨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수 가격을 뭐 단기로 제시해 드린다면 사실상 네. 어제 방송했다면 참 좋았을 것 네. 같은데 네. 오늘 또 한 번 뭐 3%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상태에서는 뭐 저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18만 원 이하인 19만 7천 원 부근에서는 뭐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뭐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한 조선사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주 모멘텀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지금 뭐 3차 랠리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3차 랠리가 예상보다 좀 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7만 9천 원에서는 좀 편입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미포조선 17만 9천 원대 다시 한번 매수 적정가를 제시해 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테크윙 한 6.7% 손실 중인데 한번 AS 받아보겠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뭐 단기간에 또 한 6천 원 이상까지 올라왔다가 네. 지금 5,700원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렇지만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오래 기다리지 못하겠다면 다시 6천 원 이상대까지 올라갔을 때 그냥 매도를 해라 이런 식으로 네. 좀 AS를 해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테크윙 같은 경우는 3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을 전망입니다. 그에 따라서 단기 모멘텀을 받아서 이제 상승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테크윙 사실상 제가 맨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를 봐야 될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6,000원 미만에서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공정 장비주들이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래도 후공정단에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시장의 눈 또한 어느 정도 후공정단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인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를 노리면서 아직까지 분할 매수 영역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하전공도 AS 받아보겠습니다. 인하전공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네.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두산엔진 이런 종목, 조선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PBR로 밸류 측정을 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이제 PBR 1배 이상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PBR 1.3배에서 1.5배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인하전공 같은 경우는 PBR 1배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과도한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엔진 수주가 나온다면 엔진을 인가공하는 인하전공도 본격적인 수주가 이제 내년도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PBR로 접근을 해본다면 인하전공 아직까지 0.5배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PBR 0.8배, 0.9배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만원 이상대까지 상승할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원까지 염두에 보면서 7,000원 초반대인 이 가격은 적극적인 분할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하전공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만원까지 한번 가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현대미포조선 지난 시간에 목표가 19만 원 설정해 주셨는데 이미 거의 다 왔었어요. 네, 다시 한번 목표가도 한번 받아볼게요. 현대미포조선 제가 뭐 1차 목표가를 19만 원이다 네. 이렇게 제시를 해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현대미포조선 PBR 뭐 1.5배 부근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PBR 1.5배를 주식으로 환산하면 한 23만 원에서 25만 원 밴드 부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23만 원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21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추세로 지금 추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차 목표가는 21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19만 원에서 2만 원 상향 조정한 21만 원 2차 목표가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정동훈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의 10시 핫텐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